엄마니까라는 그 한마디 말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랑과 노동의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. 오늘 이 이야기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. 잠시만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들어주세요. 어쩌면 이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. 모든 건요, 정말 딱 10초 만에 한 사람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날 아침에 시작됩니다. 주인공 선영 씨의 이야기예요. 시간은 새벽 4시. 아직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바로 그 시간이죠. 선영 씨는 조용히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. 요즘 바빠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나? 아들 도윤 씨 생각에 배추 3포기를 절여서 정성껏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. 아유, 허리는 좀 쑤셨지만 마음만은 뭐랄까 꽉 찬 느낌이었죠. 그렇게 밤새 만든 김치통을 차에 싣고 아들 집까지 30분을 꼬박 운전해 갔어요. 문 앞에서 들려오는 아들네 웃음소리에 선영 씨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. 그런데 아들을 본 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한 10초나 됐을까요? 문틈으로 얼굴만 빼꼼 내민 아들은 통화 중이라 바쁘다면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말만 툭 던졌어요. 선영 씨가 말없이 김치통을 식탁에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. 아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. 아, 엄마,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죠? 우리 약속 있거든요. 와, 그 순간 선영 씨의 마음이 정말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.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.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? 엄마의 이 사랑이, 이 헌신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게 말이죠. 선영 씨의 헌신은 정말 아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했습니다. 아들이 결혼할 땐 당신 노후 자금으로 쓰려던 적금을 깨서 빚 없이 시작해 하면서 등을 떠밀어줬고요. 손주가 태어났을 땐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를 도맡아 키우는 거의 전담 육아 도우미나 다름없었죠. 그리고 지금은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주는 너무나 당연한 온콜 베이비시터가 된 거고요. 이 변화는 말이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. 처음에는 엄마 진짜 고마워요.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? 하면서 손을 꼭 잡던 아들이 어느샌가 엄마는 시간 되잖아요, 그쵸? 라는 이건 거의 요구에 가까운 말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. 고마움이 있던 그 자리에 어느새 당연함이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. 자, 그럼 궁금해지죠.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?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인 설명이 숨어 있습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 구조, 혹은 기대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. 반복되는 친절이나 도움은 더 이상 와, 고마운 선물이다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점차 원래 이 정도는 해주는 거지 하는 당연한 기준으로 박혀버린다는 거죠. 우리 뇌가 그 상황에 그냥 적응해버리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어쩌다 한 번의 도움은 감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기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감사가 있던 자리를 기대와 요구가 채워버리게 되는 거죠. 선영 씨 며느리가 무심코 했던 이 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예요. 선영 씨가 정말 정성껏 반찬을 9가지나 차려줬는데 며느리 눈에 보인 건 그 9가지가 아니었어요. 그날 빠져있던 딱 한 가지, 고기 반찬이었죠. 이 도움의 기준선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요. 사람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실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모든 것이 당연하게만 흘러가던 어느 날 선영 씨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.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. 또다시 아이 좀 봐달라는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어요. 그런데 이번엔 선영 씨가 평소처럼 바로 알겠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대신에 깊게 숨을 한번 훅 들이마셨죠.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. 도윤아, 이번 주는 엄마도 약속이 있어서 좀 어렵겠다. 사실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에도 속으로는 얼마나 떨렸겠어요. 아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? 내가 너무 나쁜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? 하고요.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습니다. 진짜? 알겠어, 엄마.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.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대답이었어요. 선영 씨는 바로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해요. 아,
내가 없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구나.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는구나. 그렇게 인생 첫 아니라는 말을 내뱉은 후에 선영 씨는 조금씩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핵심은 딱 두 가지였어요. 첫째, 도움의 기한을 정하는 거였죠. 이번 이사하는 것까지만 도와줄게. 이렇게 끝을 분명히 하니까요. 아들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엄마의 특별한 배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둘째, 돈 문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거였습니다. 앞으로는 엄마가 돈으로 돕는 건 좀 어렵겠다.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더 큰 사랑이었던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아주 신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. 선영 씨가 도움을 줄이면 줄일수록 아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. 선영 씨는 그때 깨달은 거죠. 부모가 다 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구나. 진짜 선물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 첫째, 자기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. 둘째, 엄마는 널 믿어와 같은 신뢰의 말을 해주는 것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괜찮아, 그래도 너는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. 이게 바로 성인이 된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짜 힘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. 엄마가 그날 어렵다고 말한 뒤부터 그동안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자꾸 생각나더라. 나 믿어줘서 고마워.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. 이 말을 듣는 순간 선영 씨는 자신이 결코 나쁜 엄마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해요. 오히려 자기 자신을 되찾았을 때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해진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경계선은 과연 무엇일까요? 기억하세요. 그 경계선은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가장 건강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.